안녕하세요. 2학년 정치화법 23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정치 과정과 시민의 정치 참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2쪽, 학습지 71쪽부터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는 정치 과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정치 과정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정치 과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시민의 정치 과정의 유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치 과정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과정이란 국민의 다양한 요구나 지지가 뭐에 투입될까요? 그렇죠. 바로 정책 결정 기구에 투입되어 정책으로 산출되고 이 정책이 국민에게 평가받는 환류 과정, 즉 뭐가 될까요? 자, 투입, 산출, 그 다음에 환류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바로 정치 과정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과정의 변화를 보면, 자, 과거에는 누가 정치 과정을 주도했죠? 그쵸? 시민이 참여할 여지가 없었죠. 국가 기구가 주도했고, 그래서 입법부가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가 이를 집행하고 시민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제한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정당이라든지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 이런 다양한 집단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서 바로 요 투입에 있어서 많은 어떤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요구나 지지가 이러한 요구나 지지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시민의 정치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바로 이런 내용과 관련돼서 지금 금방 얘기한 내용을 이런 어떤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스턴이라는 정치학자가 이런 정치 과정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 정책 결정 기구란 무엇이냐? 정책 결정 기구는 바로 국가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자, 이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 같은 이런 국가기관이 자, 정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집행하고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국가기관, 여기 국가기관을 비롯한 이러한 정치체제를 공식적 정책 결정 기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정책이 결정되고 실행됨으로써 산출이 이루어지는 거죠. 산출이 이루어지고, 자, 이런 산출된 결과를 국민들이 다시 어떻게 할까요? 국민들이 평가하는 단계를 거치겠죠. 자, 평가하는 단계. 그래서 정당이나 시민단체, 이익집단, 언론 이런 비공식적 정책 결정 기구들이, 자, 정당은 정책 결정 기구에 속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당은 공식적인 정책 결정 기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구들에 의해서 평가됨으로써 다시 어떤 투입되고 그것이 다시 정책 결정 기구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환류라고 얘기하죠. 환류, 영어로는 피드백이라고 하죠. 피드백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투입되고, 자, 국민들의 요구와 지지, 여론 이런 것들이 투입되고, 그것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정책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다시 산출되고, 결과로서 다시 국민들에 의해서 피드백돼서 다시 투입되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정치 과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권위주의 사회, 다시 말하면은 약간 어떤 몇몇 소수의 어떤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자, 어떤 게 더 큰 역할을 할까요? 그쵸, 바로 산출이 더 큰 역할을 하겠죠. 산출이. 그에 비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민들의 어떤 요구라든지 지지, 여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투입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투입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민의 정치 참여를 살펴보면 정치 참여의 의미는 민주국가의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이나 아니면 사회적 쟁점 해결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활동을 정치 참여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런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정치 참여에 어떤 대비되는 말이 뭘까요? 그쵸, 바로 정치적 무관심이란 말이죠. 자, 독재자는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먹고 자란다라는 얘기가 있죠. 자, 정치 권력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소홀해져서 불법적 권력 행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이익의 추구 및 소수 이익만을 보장하려는 정책이 결정되고 시민들의 의사는 무시되게 된다. 그리고 국민의 뜻에 어긋나거나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그런 정책이 결정돼서 결국 국민은 그냥 들러리 구경만 하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관객 민주정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관객 민주정치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정치 참여의 의의를 보면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자, 바로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 시민들의 대표자들이 더 긴장하겠죠. 정치인들이 더 긴장하겠죠. 바로 대의제를 보완할 수 있다. 정치 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치 참여가 필수적이죠. 자, 바로 국민주권주의. 그래서 정치 참여는 국민주권주의를 잘 반영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국민의 의견이 잘 반영된 정책 결정을 통해 정부 정책에 정부 입장에서도 국민의 의사가 잘 반영된 정책을 추진하면 추진할수록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죠. 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정치적 효능감이란 개인이 정치 과정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느끼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촛불 집회 이후에 국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이 커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정치 참여의 중요성. 국민의 적극적 정치 참여를 통해서 국민의 이익과 국민의 의사에 들어맞는 국가 권력의 행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정치적 무관심. 아까 얘기한 정치적 무관심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하네요. 자, 첫 번째는 무정치적 무관심 있고, 자, 두 번째는 탈정치적 무관심,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정치적 무관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일부 특권층만이 하는 행위라고 체념하면서 정치보다는 학문이나 여가 등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는 유형을 얘기합니다. 탈정치적 무관심은 정치에 대한 회의감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로부터 유발되는 자기 패배감, 실망감이 초래한 정치적 무관심의 유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반정치적 무관심은 개인의 신념이나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현 정치 체제 자체를 부정함으로 생기는 무관심으로 무정부적인 사람들이나 아니면 종교적 신비주의자에서 나타나는 그런 무관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 참여의 태도 유형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바로 뭘까요? 국민이 가장 대표적으로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선거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리고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거. 자, 이런 것이 가장 대표적이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인터넷 및 1인 매체를 통해서 개인적 견해를 표출하고 SNS를 통해서 어떤 1인 방송의 역할을 하죠. 이 SNS가. 그래서 어떤 이익 집단 또는 시민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최근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SNS, 소셜미디어 또는 뉴미디어, 이런 표현을 하죠. 이런 매체들의 어떤 발달이 정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정치 참여의 유형을 보면, 자, 개별적 정치 참여와 그다음 집단적 정치 참여로 나눌 수 있겠네요. 자, 선거,
그 다음에 공무단위권 행사, 토론회 참석, 언론기관에 독자 투고한다든지, SNS에 정치적 의견을 게시한다든지, 서명운동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개별적 정치 참여라고 볼 수 있고, 어떤 집단에 참여해서 하는 활동, 정당이나 이익집단, 시민단체, 이런데 가입해서 하는 활동이나 집회 또는 시위에 참여하는 거, 이런 거는 집단적 정치 참여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자, 금방 얘기한 우리가 집단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자, 이런 것들의 어떤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다음 디딤 영상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